자, 관광자원 해설론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이죠.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샤프의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얘기 했죠. 학자들이 자꾸 다르게 바꾼다. 근데 기본만 알면 편하다. 제가 주장하는 기본은 1번, 샤프의 1번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레위스라는 사람의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이 나옵니다. 뭐 9가지나 되죠. 읽어보세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내 미래 인생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희망을 찾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샤프하고 뭐가 다른지, 뭘 세분화했는지, 왜 관광은 변한다고 그랬죠. 기본만 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여행사 상품 뺏긴다는 거예요. 다른 호텔 상품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비전 없어요, 그건.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레그니에를 비롯한 등등등등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틸든도 자주 인용은 돼요. 그러나 샤프만큼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틸든 얘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는 얘기는 읽어보시면 좋아요. 뭐 이거 읽는데 2분도 안 걸려. 생각까지 한 5분 정도 걸리겠다. 그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 1-1을 봅시다. 또 이거는 박희주 뭐 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자 만족, 자원관리, 이건 샤프하고 겹치죠. 거기다가 이미지 개선 새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이라는 건 그거예요. 쉽게 여기 있는 내용 아니고 쉽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게 달라 보이는 거죠. 굳이 어거지로 갔다 친다면 동의지천이랑 큰 돌, 저거 뭐 평생 관심도 없었죠. 근데 저게 양기 보충이다. 왜? 여기가 음지기 때문에.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얘기를 해주면 달라지죠. 우리 여러분들 커피 중에 모카 커피 마시잖아요. 모카 커피. 모카가 도시 이름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문화관광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커피도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왜 커피가 유럽에서 시작되는데 왜 아메리카노라고 그러는지 간단히 그 얘기를 하면 작았거든요, 양이. 거기다 너무 썼어요. 그러니까 물 타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간단 그런 얘기, 그 얘기하면 또 이 짧은 시간 또 길어져서 건너뛸게요. 그건 문화관광 시간에 이런저런 종교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제4절 관광자원 해설의 원칙과 방법. 자, 여기서 4주차 맞죠? 네,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맨 끝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죠. 왜? 과제를 내는 취지가 수업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할 때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잘 가르쳐서 인생 바꿔가려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의 과제는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자원 해설의 목적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방문한 관광객의 경험을 풍요롭고 재밌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자원 관리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 그 집단, 그 단체들의 프로그램을 인식시킨다. 그런 거 얘기했더니 그거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두 글자입니다. 초성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엔 시읒, 피읍. 시읒, 피읍. 한글로 두 글자. 됐습니다. 적어놔야 됩니다. 아이고. 자, 관광자원의 해설의 원칙과 방법.
토마스 하고 써있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특히 관광자원 해설사는 방문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자만심, 자뻑이죠. 을 충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면서 방문자들의 호기심을 환기시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가장 적절한 설명이 지난주차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핀란드의 아이들 생물 수업. 외떡잎, 쌍떡잎. 얘는 왜 하나고 얘는 두 개? 오, 선생님이, 와, 신기하다. 얘는 뭐지? 그럼 지가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서관에도 가고. 요즘은 네이버로도 찾고. 핀란드니까 네이버는 없겠네. 뭐 구글을 찾든 뭘로 하든 찾겠죠.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각 과목별로 프로젝트 내는 게 그런 거거든요. 1학년 때 했던 거, 1학년 때 자원, 없는 자원, 지난 2학년 1학기 때 했네요. 없는 자원 만들기. 제대로 고민해 본 사람은 비록 성과물은 안 나왔지만 그 과정을 터득했죠. 지금 이번 학기의 과제도 부산광역시를 벗어나서 특정 관광 자원을 선정해서 그걸 해설하는 거. 그러면 또 난리칠 거예요. 보나마나. 또 요즘 더 아주 제일 많이 여러분이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코로나인데 가라고 그랬다고. 휴학하세요 그러면. 코로나래도 지구는 돈다. 교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괜찮아질 거니까 쉬시고 휴학하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독서하시고 뭐 TV를 보시던가 그러면서. 저는 내야겠습니다. 그죠? 그 하는 과정에서 조원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발표하면서 다른 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 그리고 있습니다. 진짜 아쉬운 거는 부석사를 못 가서 아쉬운데 그 얘기 하지 말고 자 틸든이 아까 얘기했죠. 샤프 말고 틸든도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여기서 틸든이 지켜야 할 원칙 밑에 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하다 첫 번째, 방문자의 개성 또는 경험과 아무런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면 관광자원 해설은 헛된 일이다.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단체로 관광을 가면 부석사를 현장 답사를 가면 자원해설가를 모신다고 그랬죠. 자원해설의 열이면 다 1000마디가 그겁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관광 전공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부석사 얘기를 바로 안 들어갑니다. 부산에도 유명한 사찰이 있죠. 범어사, 뭐 통도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에 살면서 범어사, 통도사를 안 가본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동네에 그게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런 걸 끌어내서 연결 짓는 거예요. 생뚱맞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굳이 그래야 되나요? 자, 우리도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안 보죠. 그죠? 근데 내가 조금 아는 얘기에서 출발을 하면 쉬워지죠.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틸드는 이 테크닉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이 사람들의 경험, 관련성.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중복돼서 자꾸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딩인지 대딩인지 대학원생인지 다르겠죠. 아니 대학원생이라도 전공이 뭔지 종교학인지 아니면 건축학인지 거기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지죠. 종교에서 출발한 종교학이라고 그러면 기독교하고 불교 비교하는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럼 훨씬 그들의 아는 지식을 활용을 하겠죠. 건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세요? 전통 한옥은요 레고예요. 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못이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못질이 안 돼 있습니다. 전통 한옥은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보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럴 때 못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다 분해를 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홈을 파서 나무를 망치를 쳐서 끼워 맞추는 식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아마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2학년이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답사를 가겠죠. 가면 저는 꼭 설명을 합니다. 뭐 듣는 놈은 듣는 거고 뭐 200명 300명 가는데 그걸 또 일일이 가면서 뭔 수를 하냐고. 그건 안 해요. 나도 꼭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학 쪽에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편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해설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 해설을 들으려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외부 강의를 하죠. 외부 강의를 특강을, 코로나 때는 특강은 안 해봤어요. 회의 자문 뭐 그런 거는 갔는데 특강은 아예 요청도 없고, 특강을 꽤 많이 요청을 받는 편이거든요. 주로 저는 이제 관광개발 자원해설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특강을 많이 의뢰를 해요. 근데 어촌 관광개발 할 때는 어촌은 이장님들을 상대로 합니다. 저기 그 기장에 있는 해양수산원인가 거기 가서 매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특강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려면 어촌에 대해서 그냥 어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관광 쪽으로 하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주로 어떻게 해서 어촌계가 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걸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만약에 특정한 어촌에서, 예를 들어 기장 어촌계에서 왔다 그러면 기장에 대해서 디립다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기장 얘기를 막 하겠죠. 제일 쉬운 건 기장 미역이 어쩌고 기장 멸치가, 그러면 얘기가 벌써 처음 들어가면 분위기 딱딱해요. 인상 팍, 너 얼마나 강의 잘하나 보자. 그러고 있거든요. 기장 멸치 얘기하기 시작하고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사방팔방에서 얘기가 나오죠. 한 가지 단점은 까딱 잘못하면 그 사람들만 얘기를 해요. 제가 전달하는 걸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해설하려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그들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들이 얘기를 다 해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썩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곧 관광자원 해석일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부석사를 갖고 합시다. 부석사를 창건한 사람이 의상대사입니다. 여러분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 알죠? 그죠?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하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도 안 나요. 그냥 들으세요. 당나라로 이제 그 불교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비가 막 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까만 동굴 속에 목이 너무 많이 타는 거죠. 더듬더듬 해보니까 물이 고여 있더래요. 그래서 뭐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해골에 담긴 물이죠. 죽은 사람 머리통 속에 있는 물을 먹은 거죠. 그러고서 원효는 토했고 의상도 구역질을 했죠. 그러고서 원효는 해탈이 별거 아니다. 뭐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본 것과 안 본 것 차이로 이렇게 토하고 안 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학을 포기했고 의상대사만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승려가 됐죠. 근데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 의상대사라는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 수십 군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의상대사는 스님이냐 목수냐 건축가야 뭐야 뭐 절만 지으러 다녔어.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스님이 중생구제는 안 하고 물론 절을 짓는 것도 사찰을 건축하는 것도 중생구제에 포함은 됩니다. 도대체 뭔 절을 취미로 했나? 근데 연구를 해보면 거창해요. 공부를 해보면 그거예요. 그게 삼국시대였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어느 나라건 삼국을 통일했다면 백제 사람들도 신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고구려 사람도 신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일부이긴 하나. 그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한민족이라는 사람들을 하나의 테두리로 묶기 위해서 정부가 지도층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빙자해서 하나로 묶어내는 거죠. 그래갖고 지도층에서 왕 이름 까먹었어요. 의상대사한테 의뢰를 한 거죠. 의뢰를 하니 좀 저를 많이 만들어서 뭐 막말로 백제도 우리 신라 사람이 되는 거고 고구려도 신라 사람이 되니까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또 서로 전쟁하고 난리칠 텐데 그건 부처님도 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로 뭉치게끔 대사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에 좀 저를 좀 져라. 전국에 많습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정보를 제공한 의상대사가 참관을 했다. 그게 해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관을 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쭉쭉쭉 책만 읽어가는 게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이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싶고 이해가 되시죠? 또 옆으로 갑니다. 길어져요. 여기에 시간이 나오거든요.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흰 글씨 나와서 안 보일 땐 상관없는데 시간만 보이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만에 하나 휴학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A반 B반을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수업도 쉬워지고 재밌어지죠. 동영상도 여러분 안 들어도 되고 됐습니다. 제발 누가 하나 휴학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관광자원 해설은 과학적, 역사적 또는 건축적인 소재들을 결합하는 일종의 기술이에요. 이러한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는 배워서 터득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러한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는 배워서 터득할 수 있다. 즉 너도 자원 해설가가 될 수 있다. 어느 수준까지는. 이걸 배우려면 대성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서면에는 무슨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인터넷만 열심히 뒤져서 잘 정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잘 정리된 책들도 많아요. 많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옥 이야기를 찾으려다가 못 찾아서 여기 제목을 보면 10대와 통하는 불교. 제 방은 지금 책꽂이에서 거듭니다. 대학 교수예요. 관광학 박사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내놓는 게 뭐예요? 10대와 통하는 불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읽었다가 이렇게 표시 다 해놨죠. 이런 거 줄도 쳐놓고, 줄을 치는 걸 싫어하니까 표시해놓고 메모해놓고 한 거거든요. 건축학 책은요, 초딩들을 위한 무슨 건축학, 한국 건축 이야기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붕하다가 돌 뻔했다. 맛배지붕, 팔짝지붕, 먼지붕, 지붕만 64가지예요. 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 공부하면서 내가 건축과 교수야, 관광과 교수야. 그것도 관광과의 하나의 과목인 관광자원 해설론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냐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면서 이런 걸 강의를 할 수 있나? 내 전공이 뭔데? 나의 정체성은 뭔데? 한 1년간 고민을 했죠. 근데 어느 날 눈에 띄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 쉽게 설명해 주는 건 자극하는 거지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지붕만 한 학기 해야 돼요. 불교 얘기하잖아요. 아니 불교 학과도 있잖아. 걔네는 4년 6년 동안 하잖아. 아니 자원해설 가서 그 몇십 분 동안에
그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첫날 누구나 할 수 있다. 유망한 직업이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본다. 로봇이 못 따라온다. 입에 침 튀어가면서 얘기했던 것 같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기치는 거 안 한다니까. 나는 못 한다니까. 쪽팔려서. 아니 10대와 통하는 불교 이것만 읽으면 스님하고 얘기는 못하겠지. 뭐 불교 무슨 사찰 원후회 회장님하고 얘기는 못하겠지. 그러나 일반 무식한 관광객들하고는 재밌게 절에 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절에 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해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게 과연 이 길이 내 길일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저는 적극 강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안 교수와 함께하는 교과서에 나 정년퇴직하면 그거 하면서 살려고 그랬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자원해설 분야는 춘추전국 시대예요. 누구나 깃발 꽂으면 다 돼요. 그리고 지난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냥 중장년층 실업자 구제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뭐 학교에서 선생님 하셨다고 시키고 뭐 박물관에서 뭐 일 좀 했다 그런 거 없는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관광학과를 나와서 국제관광경영학과를 나와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국제관광경영학을 전공을 했다는 그 자체가 당신한테 스페셜리티를 주는 거야. 전문가로서의 직위를 부여하는 거야. 마치 안 교수와 함께하는 해서 내가 교수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와 똑같은 이치죠. 대학 교수가 자원해설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저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 교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재밌어서 하는 일인데. 거기다 돈도 벌린다는데. 못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자원해설가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길도 있다. 고민해봐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심취해서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흥미를 느끼거나 재미가 있거나 된다 하면 도전해볼 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세대는 죽을 때까지 4개 내지 5개의 직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요즘 초등학생이 그랬어요. 2년 전에 초등학생은 앞으로 4개 내지 5개의 직업을 해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3가지 직업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직업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어. 갑자기 GD가 나와버렸네. 흥분했어요. 자, 이러한 역사, 건축학 소재 연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합하는 기술이다. 즉 불교라는 거하고 결합하는 거죠. 사찰하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엄마 아빠가 절에 다니신다. 그럼 절도 한번 가보세요. 우린 기독교인데. 근데 참 재미난 거 아세요? 사찰은 관광지가 많아요. 성당도 많죠. 서울에 가면 명동 성당 있고요. 또 영화 속에 성당에서의 명장면에서 가는 거 있죠. 교회는 거의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얘기했지만 저도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였어요. 우리 마누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요일마다 갔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마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의 행태를 보고 아예 학을 띄워가지고 요새는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 땡큐. 어쨌든 뭐 종교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재밌어요. 교수님 너나 재밌지.
즐기면서 돈 벌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진도 찍고 하면 해요. 여러분 졸업생 중에 걔는 아버지가 여행사를 하셨죠. 그래서 관광과를 들어와서 했고 석사 박사하고 강단에 쓰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박사는 이제 다른 학교 가서 했고, 그래서 그 친구도 항상 이 수업을 듣고 자기는 해설을 열심히 하니까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모객이 잘 된다는 거죠. 가능성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저기 중에 에이씨 또 시간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 중에 몇 대 학회장이냐, 걔도 지금 여행사를 다니는데 걔의 꿈은 그거였어요. 연예기획사처럼 관광자원 해설가를 거느린 회사를 차리겠다, 그런 꿈도 가진 친구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과제 냈죠? 냈어요. 자, 이제는 추석 끝나고 강의실에서 봅시다. 끝!